시험 문제도 나는 열심히 풀고 킬러 문제라 함정에 빠졌고 저 새낀 찍었는데 맞고 돈 뼈 빠지게 모아서 가게 하나 차리고 코로나 와서 뭐 해본 것도 없이 문 닫았는데 누구는 코인 하나로 인생 역전하고 개같이 공부하고 대기업 가서 연 2천씩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려고 인생을 갈았는데 아빠 회사에서 한량짓 하는 놈은 엄마가 사준 집값 올라서 넘사벽이 돼버렸고 딱 봐도 고생 한번 못 해본 것 같은 놈이 스포츠카 끌고 호캉스 가서 인스타에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이딴 글 올리고 있고 게임 중에 밸런스 붕괴 똥망 게임을 운빨 존망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운빨 존망 게임의 극치가 인생이 아닐까? 인생은 운칠 기삼이라는데 운이 7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생각했죠. 운이 대체 뭘까? 여러분은 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수 좋은 일? 예상치 못한 기쁜 일? 갑자기 찾아온 기회? 대부분이 그냥 공짜로 다가온 좋은 것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운전, 운동 등에 쓰이는 한자가 행운에 쓰이는 운이라는 글자와 같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 의외였어서 인상 깊었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이 그 운이 움직이는 법칙이라는 거잖아요. 고전역학 자체가 사실 이 삶이 운빨 존망 게임이라는 운의 한자어를 보면 옮길 운자를 쓰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군사 군자거든요. 군사를 옮기다 라는 의미의 전쟁에서 탄생한 글자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옮기다,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들도 내포하는 거고요. 운이라는 글자가 어떤 좋거나 나쁜 상황을 의미하는 결과값이 아니라 흐름 혹은 변화라는 과정의 표현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운은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흐름 이런 식으로 글자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 개념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과연 이 운이라는 개념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인지 이걸 알아야 조금 유익하겠죠. 행운은 끌어오고 불운은 쫓아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초능. 자, 다시 운칠기삼이란 말을 보자고요. 노력과 재능은 30%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는 다 운에 달려있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노력과 재능을 올려치게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만큼 흐름은 중요하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흐름하니까 떠오르는데 바람도 안 불고 파도가 없는데 서핑이 가능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물의 흐름이 따라주지 않으면 서핑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파도가 없으면 연습조차 못해요. 이게 버전 1의 운칠기삼 예시였어요. 노력 이빠이 해봐야 흐름, 운이 안 따라주면 말짱 꽝이다. 그러다가 군주론인가? 어디서 봤는데 흐름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흐름과 대처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흐름. 그럼 운7기삼의 운7 중에 그래 3.5 절반은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치면 나머지 3.5의 운은 내가 노력이나 재능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절대 운, 노력 운, 노력의 영역이 35대 35대 30이 되는 건데 뭔가 환상적인 비율이지 않아요? 운빨 존망이라고 말하는 사람, 운도 실력이라고 말하는 사람,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 이 비율 같잖아. 어쨌든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운의 영역은 35%, 노력과 재능의 영역은 토탈 65%로 운7기삼의 재해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아예 판이 뒤집히는 거지.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는 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망상 이론만 갖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사례들에 접목해 봤어요. 서핑 예시만 봐도 버전 1이랑 달라 보이더라니까. 아 그래 파도가 없으면 서핑을 할 수가 없지. 연습조차 못하지. 그런데 어라? 인간들이 인공파도를 만들어냈네? 어라? 실내 서핑장이라는 것도 생겼네? 이게 뭐야? 이렇게 보니까 자잘한 흐름들은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최대의 불운이 뭐였을까요? 저는 IMF가 떠오르네요.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 위기였죠. IMF 외환 위기는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는 큰 변화였고 하나의 흐름이었어요. 당시에 아시아 쪽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한국의 외환 관리나 대처가 굉장히 미흡하고 무능했던 게 원인이에요. 당시에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체감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안 좋은 경제 흐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모두를 집어삼켰죠.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흐름이었을 거예요. 은행이 망하고 앞에 큰 회사가 망하니 뒤에 작은 회사들도 따라서 망하고 연쇄적으로 회사들이 도산을 하니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집이라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니 오히려 집들은 안 팔리고
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IT가 발전하니 신사업에 뛰어들고, 금융업이 마비되니 대부업에 뛰어들고, 투자로 극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외화나 금 등을 끝까지 쥐고 있던 사람들, 망국적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모은 사람들,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는 다 같이 맞았는데 그 안에서 작은 흐름들은 제각각이었어요. 좋은 흐름들을 계속해서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쁜 흐름 속에서 더욱 나쁜 환경으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냈죠. 지금은 당당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IMF는 역대급 불운의 소용돌이였을까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기회의 시기였을까요? 그저 큰 변화였고 큰 흐름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회 분위기상 나쁜 쪽으로 체감한 사람이 대다수였겠지만요. 좀 더 옛날로 가볼까요? 우리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북한이 됐고 남쪽에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남한이 됐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유튜브나 보고 있을 수 있는 건 절대적으로 좋은 흐름에 탔던 거예요. 지금의 수도권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시에 까딱 잘못 이사 한번 했으면 지금 북한 인민이 됐을 수도 있죠. 아찔하지 않나? 아무리 헬조선거려도 북한 주민이나 빈국의 국민들은 평생을 일하고 노력해도 국적을 바꾸지 못해요. 국적이 뭐야? 그냥 해외조차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최저시급만으로도 탈출할 수 있죠. 탈출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죠. 이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운을 언제, 어떻게 느끼는가를 생각해봐요. 시각은 눈에 빛이 닿았을 때 빛의 파장을 해석해가지고 색깔로 느끼잖아요. 후각은 코에서 분자 단위의 화합물을 흡수해가지고 냄새로 느끼는 거고요. 근데 좋게든 나쁘게든 흘러가는 이 운이라는 흐름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정확히 인지를 못해요. 애초에 흐름을 감각하는 능력이 발달되지 못한 것 같아요. 작은 변화, 흐름이 발생하고 누적되다가 특정 분기점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결과적으로 나한테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로 운을 판단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운빨의 상징이 뭐예요? 로또 당첨 아니에요? 근데 로또 당첨자들의 말로가 어떤가요? 대체로 아름답나요? 로또에 당첨되었거나 갑자기 떡상한 힙합 뮤지션이나 연예인들, 이들이 패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이건 좋은 흐름을 탄 거예요? 패망의 흐름을 탄 거예요? 여자친구가 내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나서 둘 다 연락 두절이에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현실화됐어요. 이건 나쁜 흐름인 거죠? 과연 그래요? 그 여자랑 그 친구를 계속 옆에 둔 내 미래가 과연 나한테 좋은 미래일까요? 적당한 시점에 함정카드를 2개나 세트로 버리게 된 게 과연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나쁜 흐름일까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내 운이나 흐름을 나타내진 못해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된 것처럼 통제도 못할 좋아 보이는 상황들은 선물이 아닐 수 있어요.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도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말 타다가 다리 부러져서 욕짓거리 내뱉고 있는데 덕분에 전쟁에 안 끌려갔고 목숨을 부지했잖아요.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 흐름을 감각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대로 된 필터가 뭘까요?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어떤 현상에, 상황에,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바로 자신이고, 결국 운, 흐름을 감각하는 필터가 바로 내 생각이고 그 생각에서 나온 태도예요. 그리고 이 생각과 태도가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큰 변화, 큰 흐름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운을 컨트롤하는 거죠. 오늘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가 추락할 거라는 믿음,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탈까요? 저 비행기를 타고 간 곳에 귀인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그 비행기를 안 탈까요? 지옥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악업을 쌓아요? 사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이, 혹은 삶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까요?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경험으로 쌓여요. 경험은 통계를 만들고 다시 나의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들이 하나의 운, 흐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생각이라면 선순환의 흐름일 것이고 연쇄작용일 것이고 나비효과가 될 거예요. 운 좋게 성장해 나가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미소 짓게 만들고 친절한 인사 한마디를 꺼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을 기회가 늘겠죠. 한두 마디 대화를 섞은 사람한테서 내 일에 대한 인사이트나 사업의 기회가 연달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운은 끌어당겨지고 이게 반복되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도 얘기해 볼게요. 인류의 역사가 대략 200만 년 이상이라고 하죠. 그 중에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된 근현대에 태어났고, 이 문명을 누릴 수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죠. 또 대략 200개 정도의 국가 중에 상위 10위권에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어요. 심지어 잘 살게 된 지도 불과 30년 전후예요. 인구로 치면 80억 명의 지구인 중 단 5천만 명만이 가질 수 있는 한국 국적을 갖고 태어났어요. 한여름엔 아무데나 가도 에어컨이 빵빵하고, 한겨울에도 따뜻한 환경에서 먹을 것도 집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24시간. 다른 걸 할 필요도 없고 돈만 벌면 내가 필요한 걸로 모두 변환 가능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냥 돈 벌 궁리만 하면 돼요. 이미 전대의 과학자, 철학가, 예술가, 음악가들이 많은 유산을 남겨놔서 즐기기만 하면 되고, 영화, 게임, 만화책 등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밌는 컨텐츠가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시간, 공간, 국적 등을 랜덤으로 리셋할 수 있는 버튼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면 누르실 거예요? 그거 눌러요? 전 절대 안 누를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봐. 40%는 노비 신분이었고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다는데, 노비로 살다 곧 죽을 나. 35%의 절대적인 운의 흐름을 여기에 올인한 거고 잭팟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게 이 삶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딱히 다른 불운들은 가짜않게 느껴져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또 계속 운 좋은 일들만 가득하더라.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요. 생각을 키워간다면 말이죠. 생각대로 존재하자. 나북이었어요.